통일민주당 노무현 의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모자랄지 몰라서 그 기업 해체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좀 묻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 일회재단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시간별로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84년 12월 27일에 소위 1차 부도라는 것이 났죠. 부도를 소위 났다 하는 것보다는 부도 비서하임에요. 아무 통보 없이. 소위 1차 부도로 해가지고 한번 그 예. 자가 예금 부족이다 예.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한번 교환에 돌렸다가 찾아왔는가 이런 조치가 있었죠. 예. 뒤에 보니까 그 흔적은 명백히 안 남아 있는데 교환에 그 국제 상사 수표를 교환에 돌린 결과 그 예금이 없다 이런 해가지고 한번 되돌려온 일이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소문이 확 나가지고 그 당시에 소위 환매체라고 하는 단자 자금이 일시에 전부 지급 제시가 됐죠. 예. 환매체라는 것은 그 음을 발행하되 만기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용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음을 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날짜가 기재 안 돼 있으니까 뭐 아무 때라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 자금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갈 수가 없고 일시에 돈이 몰려들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만일에 그와 같은 악소문이 퍼지지 않으면은 만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음은 그대로 단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은 규모의 혹은 쭉 연기돼 나가고 작은 규모의 자금 융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이 전부 다 예,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루 600억이라는 그 교환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결국 12월 27일의 소위 1차 부도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신용이 되고 난 이후에 돌아온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서 의원이 뭐 일이 그렇죠. 하루에 돈 일이 많이 돌아왔다 이 나를 말은 계획적으로 주의를 하고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 하니까 좋습니다. 단자에서 예,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금 2,554억 원을 단기에 지원하게 됐다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자금이 짧은 기간에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마무리를 지읍시다. 혹시 인수 후에 인수받은 기업이 뭐 추가로 자금을 갖다가 그 국제그룹 어느 계열 기업에 많이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죠. 빚을 탕감받고 또 지불유예 받고 그렇죠? 예. 그리고 혜택 다 받고 종잣돈 또 받고 이렇게 됐죠. 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예, 뭐 그런 소문 인수한 사람이 신문에 난 걸로 보면 그렇죠. 예. 소문을 들어보니 그렇죠. 인수한 사람이 돈 호주머니에서 더 내 가지고 기업을 살린 것은 아니죠. 자기 개인 돈 한 푼도 한 푼도 안 내고 주인만 딱 바뀌고 예. 증인이 갚아야 될 돈 2,554원과 많은 부채는 물론이고 이 이후에 소위 인수인계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엄청난 금융 지원이 있었던 것까지 다 일부는 탕감해주고 일부는 뭐 1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가 뭐 이렇게 혜택이 주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증인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더라면 국제기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더라면 이건 뭐 증인은 그냥 떼부자가 됐겠죠. 지금 뭐 그거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참 사람 미칠 정도인지 85년 그 이후에 내가 보내 씌워난 그 보통 예.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 비율 하는데 부채 비율이 뭐 900%좀 넘는다고 하는데 10대 기업 안에 그 정도의 부채 비율이 되는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까? 재벌에 없었습니까? 몇 개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네. 부산에 가면 지금도 부채 비율이 1,800%가 넘는 기업이 버젓이 신발 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예, 그렇지.
재벌 기업들도 사채를 많이 쓰죠. 일반 사채 시장에서 어음을 소위 할인해가지고 와리깡이라 할인해가지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일반적인 겁니다. 네. 그러나 국제그룹에서는 일체 사채가 없었죠. 그래서 뒤에 들은 얘기지만은 죽여놓고 보니까 사채가 없는데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들었죠. 예. 그다음 이 맨 처음 부도가 난 뒤에 자금이 이렇게 쪼들리는 가운데서 그 자구 계획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예, 뭐 자구 계획서는 언제쯤 제출했습니까? 자구 계획서가 85년 1월 25일에 그룹 정상화 계획서라는 걸 제출했었죠, 은행에다가. 아마 그좀 주거래 은행에다가. 날짜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그때쯤 해서 이 자구 계획서를 은행에서 참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한 일은 있습니까? 예, 은행하고 감독원하고 다 잘 됐다. 아, 잘 됐다 이런 평. 네. 그 직접 누구를 만나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내가 뭐 직접은 안 맞는데 감저 우리 예, 자금 중력들이- 담당 준혁이 예, 은행하고 알겠습니다. 예. 감독원하고 그 이후 은행 관리가 개시됐죠. 네, 한 일주일 정도 예, 와. 2월 14일경 그 은행 관리가 개시됐죠. 예. 보통 은행 관리가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관리를 하게 되죠. 예, 지금까지 뭐 전례가 보면 예, 전부 다 하게 되는데 은행 관리가 개시되고 난 개시되기 바로 전날 증인이 각서를 하나 냈었죠. 모든 개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고 각서를 냈죠. 그저뭐 지원을 그 지원, 상태로 당장에 말하자면- 몰려오는데 지원을 해 말하자면 달라고 부도가 하니까 났고 네.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자구 계획서를 냈고 그러니까 좋다 하면서 이제 또 담보를 그 대신 승인을 보여라.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전부 담보로 내놔라.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언제든지 빼들어가도 좋다는 그런 각서를 이제 내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날 은행 관리가 덜컹 들어왔죠. 네. 각서를 낼 때는 은행 관리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는 좋습니다. 하여튼 막 각서 내고 그 다음 날 은행 관리가 덜컹 들어왔다. 13일 날 각서 내고 14일 날 은행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14일에 각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2월 12일이 총선이었고 13일에 각서 내고 14일에 은행 관리가 들어오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2월 21일에 불과 9시에 은행장이 불러가지고 내놓으시오 이렇게 됐죠. 예. 그 이전에 뭐 이게 해체되리라는 통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뭐 그런 전적이 없어요. 인수자가 발표된 것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그날 저한테 10시에 통과하고 11시에 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4개 해상강 발표가 나왔어요. 이미 인수자가 결정돼 있다. 예. 그럼 은행 이 23개 거대한 그룹의 기업을 은행 관리에 착수한 지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 소생 가능한지 하지 아니한지 은행 관리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모든 경영 상태를 다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적어도 최소한 한 1년 정도 좀 분석을 내용을 말이죠. 충분히 해봐야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존 사업주에게 금융 지원을 계속해서 살리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수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또는 인수를 시킨다면은 누구에게 인수시키는 것이 인수자로서 가장 적합한가? 말하자면 누구에게 인수시키는 것이 이 기업이 가장 정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됩니까? 그렇어요. 그것저것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일주일 만에 발표돼 가지고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부동산을 나무 이름으로 샀다고 해가지고 좀 쪼들리던데 그 부동산 나무 이름으로 산 건 왜 그렇게 샀습니까? 아, 골프장 말입니다. 골프장은 뭐 알다시피 골프장을 말이 하려고 하면 방대한 땅을 사야 됩니다. 본의원이 시간이 좀 쫓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땅을 사기 위해서 뭐 여럿이 국제가 산다 가면은 땅값을 많이 돌아갈까 싶어서 예.
모르게 살짝 산다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예. 이 빚이 많아서 해체된 회사인데 이 아까 정인이 말한 어음이 결제된 것이 2월 26일인가 그쯤 된다고 했죠? 아, 새마을기금 말입니까? 예, 예. 예, 저 해체 시고 난데 그 며칠 있다가 결제가 됐다는 말씀이죠. 물범 대금 뼈로서 비서관이 해가지고 언내에서 결제를 아, 해줬어요. 그런 것도 결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건 뭐 결제를 했으니까. 그다음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있었을 때 당시 정인이 혹시 청와대나 재무부나 쫓아다니면서 구명을 호소해 본 일은 없습니까? 그 한 6개월 공중 분해될 6개월 전에 재무부장은 김만재 씨를 제가 재무부장한테 6개월 전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찾아가서 뭐 작년 금리 불경기니까 일시 자금이 조금 모자라니까 장관이 좀 지원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김 장관이 해드려야죠. 뭐 지금 뭐 국제 같은 데는 말이지 뭐 그 지원해준 건 문제지. 뭐 지금 딴 데 말이지 뭐 어려운데 말이야 어디 말이지 자꾸 말이야 와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원을 해주면 뭐 빈속에 말이야 물 붓는 거 한 가지인데 예민이 아줌마에서 내가 돌아가 계시면 곧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약속을 받고 왔는데 6개월 전엔 그렇게 했고 해체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살려달라고 매달려 본 일은 없습니까? 그 뒤에 내가 봐서 그러니까 비서실장 옛날에 저 뭐고 그 문교부 장관 했는 이규호 주일대사 했는 분이 그 해체되고 난데 연만 되고 난데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건 뭐 그분은 잘 모르실 테고요. 네. 미안합니다. 내 얘기를 끊고 네. 다시 뵙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84년 12월 27일에 소위 1차 부도 비슷한 그 조치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근데 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누구였습니까? 사공이 그리고 그 당시 비서실장은 누구였습니까? 뭐 모르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해줍시다. 혹시 이 해체가 준비되는 해체 전후에서 해체가 있기 전에 그 권철현 씨 재무부 장관이 권철현 씨를 불러가지고 연합철강의 전사주였던 권철현 씨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 연합철강하고는 인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권철현 씨는 그 인수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동국이 인수자로 발표가 돼서 다시 항의를 하러 갔더니 재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그래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란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뒤에 들었죠. 뒤에 소문을 예. 어쨌든 이와 같은 사건을 전후해서 한일합섬에서는 새마을 성금과 뭐 유경혜 심장재단 일회재단 이래 보태해서 한 90억이라는 돈을 낸 걸로 듣고 있죠. 누가 말입니까? 한일합섬에서 예, 한일합성하고 동구하고 돈 낸 걸 내가 그리고 건설을 인수한 극동건설은 역시 새마을 성금이나 유경혜 심장재단 일회재단 이래 가지고 23억을 냈고요. 동국제강도 48억 정도를 돈을 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동국제는 48억을 냈고요. 국성건설이 23억을 냈고 또 한일합성은 90억을 냈습니다. 예. 내보다 규모가 적은데 그 말고도 뒷돈을 거래했다는 풍문은 있죠. 네, 복문 되는 게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예. 그다음 신한투자금융은 증인의 사돈이 경영하는 투자금융회사지요. 정말 정말 내가 사돈 보기 참 이건 정말 국제그룹하고는 관계 없는 기업이죠. 없습니다. 근데 이 재무부 장관인가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잘못 알고 국제그룹인 줄 알고 잘못 알고 해체한다고 위에 보고를 했다가 그냥 그대로 막 해체시켜 버렸다는데. 네. 이 해체할 당시에 세무사찰을 하겠다. 그다음 김종호 씨의 아들 김덕영 씨의 출국을 금지하겠다. 이런 그 온갖 협박을 했고 실제로 출국이 금지됐던 일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것 또한 다 뺏기고 말았죠. 예, 예, 뺏기고 그러니까 네, 사돈 지금은 증인은 사돈제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선 그때는 그랬다 치고 86년에 이르러서 마지막 인수인계에 되는 도장을 또 나중에 가서 찍어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부인이 신병이 있어서 미국에 치료를 하러 가야 할 입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보내주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도장을 찍어줬죠. 네, 뭐 결국 기업 자체보다 사람 자체 살아야 될 거예요. 이미 실사도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마당에 도장 한 개 가지고 불 끈지고 버티어봤자 별 수도 없고 사람이 살고 예, 봐야 부인만 사람이 살고 봐야 된다 해서 도장을 찍어줬죠. 네. 근데 어느 잡지에 보니까 그 부인이 그때 출국해서 치료받을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실명이 돼버렸다고 실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실명 가까운 상태에다 증인이 타던 벤츠 차도 뺏겼죠. 예, 뭐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보태 물어봅시다. 연합철강 말이죠. 네. 연합철강을 증인이 인수했을 때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질 않고 어떻게 조용히 넘어갔는데 동국이 연합철강을 인수하고 나니까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고 봅니까? 내가 연합철강을 인수하려고 한 처음 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여러 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내가 인수할 당시만 해도 경기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연합철강이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1년에 10억 내지 20억 적자. 예, 그 적자가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네. 한마디로 연합철강 증인이 인수했을 때는 연합철강 노동자들이 별 말이 없었죠. 마을이 없었죠. 그런데 동국이 인수하고 나니까 분규가 있죠. 뭐 요즘 분기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것은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푸대접했다는 것도 있고 강제로 빼들어 이 너무 재산을 강제로 빼들고 거기다가 또 실사하면서 또 재산을 속여먹고 이래서 노동자들이 붕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영권 그전에도 정인과 권철현 씨 사이에 경영권 분쟁은 있었죠. 내 말은 좀 있었지만 권천은 노동자들은 못 본 척하고 정인과 권철현 씨 간에 법정에서 주고받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아까 이제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 모두가 알아듣기 좋게 일자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맨 처음 장세동 씨를 만났을 때는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렇죠? 이제 일회재단 문제로 돌아옵니다. 일회재단 이사로 취임하게 된 동기로 다시 돌아와서 묻겠습니다. 예, 뭐 내한테 예. 일회재단 그 순서만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장세동 씨를 만날 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났죠. 예, 1대1로 만.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재벌 몇 사람이 함께 모였었죠. 예, 한 7, 8년. 그때를 아마 발기인 모임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난 것이 창립총회였죠. 창립총회하고 예. 정관 통과시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발기인 모임하고 창립총회 두 번은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네. 기억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창립총회 그 이후 마치고 나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만찬에 참여했죠. 그렇죠. 두 분 이사회를 하고. 두 분 이사회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맨 처음이 발기인회고 그 다음엔 창립총회고. 네, 그러니까 창립총회하고 기금 연에 100억 써 해가지고 300억을 기금을 한다. 이래 재단 자체의 기금을 그날 이사에서 통과를 씌고 난 그날 뒤에 저녁에 만찬회를 만찬이 있다. 네. 그 대통령 이 얘기는 아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해 12월 22일인가 그 만찬할 때 그때가 읍내고가 만찬에 참가했을 때죠.
아마 됐습니다. 막 그런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막 사람들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예. 마치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일반적인 겁니다. 네. 그러나 국제그룹에서는 일체 사채가 없었죠. 그래서 뒤에 들은 얘기지만은 죽여놓고 보니까 사채가 없는데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들었죠. 예. 그다음 이 맨 처음 부도가 난 뒤에 자금이 이렇게 쪼들리는 가운데서 그 자구 계획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예, 뭐 자구 계획서는 언제쯤 제출했습니까? 자구 계획서가 85년 1월 25일에 그룹 정상화 계획서라는 걸 제출했었죠, 은행에다가. 아마 그걸 좀 주거래 은행에다가. 날짜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그때쯤 해서 이 자구 계획서를 은행에서 참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한 일은 있습니까? 예, 은행하고 감독원하고 다 잘 됐다. 아, 잘 됐다 이런 평. 네. 그 직접 누구를 만나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내가 뭐 직접은 안 맞는데 감저 우리 예, 자금 중력들이- 담당 준혁이 예, 은행하고 알겠습니다. 예. 감독원하고 그 이후 은행 관리가 개시됐죠. 네, 한 일주일 정도 좋습니다. 단자에서 예,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네. 그리고 자금 2,554억 원을 단기에 지원하게 됐다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자금이 짧은 기간에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마무리를 지읍시다. 혹시 인수 후에 인수받은 기업이 뭐 추가로 자금을 갖다가 그 국제그룹 어느 계열 기업에 많이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죠. 돈 빚을 탕감받고 또 지불유예 받고 그렇죠? 예. 그리고 혜택 다 받고 종잣돈 또 받고 이렇게 됐죠. 예, 그걸 나중에 그렇지. 예, 뭐 그런 소문 인수한 사람이 신문에 난 걸로 보면 그렇죠. 네. 소문을 들어보니 그렇죠. 인수한 사람이 돈 호주머니에서 더 내 가지고 기업을 살린 것은 아니죠. 자기 개인 돈 한 푼도 한 푼도 안 내고 주인만 딱 바뀌고 네. 증인이 갚아야 될 돈 2,554원과 많은 부채는 물론이고 이 이후에 소위 인수인계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엄청난 금융 지원이 있었던 것까지 다 일부는 탕감해주고 일부는 뭐 1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가 뭐 이렇게 혜택이 주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증인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더라면 국제기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더라면 이건 뭐 증인은 그냥 떼부자가 됐겠죠. 지금 뭐 그거 좋습니다. 저거 생각하면 참 사람 미칠 정도인지 85년 그 이후에 내가 보내 씌워난 그부터 예.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 비율 하는데 부채 비율이 뭐 900%좀 넘는다고 하는데 10대 기업 안에 그 정도의 부채 비율이 되는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까? 재벌에 없었습니까? 몇 개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네. 부산에 가면 지금도 부채 비율이 1,800%가 넘는 기업이 버젓이 신발 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렇지. 재벌 기업들도 사채를 많이 쓰죠. 일반 사채 시장에서 어음을 소위 할인해가지고 와리깡에 통일민주당 노무현 의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모자랄지 몰라서 그 기업 해체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좀 묻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 일회재단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시간별로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84년 12월 27일에 소위 1차 부도라는 것이 났죠. 부도를 소위 이 일차- 나타가는 것보다는 부도 비서하이 말이요 아무 통보 없이 소위 1차 부도로 해가지고 한번 그 예. 자가 예금 부족이다 예.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한번 교환에 돌렸다가 찾아왔는가 이런 조치가 있었죠. 네. 뒤에 보니까 그 흔적은 명백히 안 남아 있는데
교환에 그 국제 상사 수표를 교환에 돌린 결과 그 예금이 없다 이런 해가지고 한번 되돌려온 일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소문이 확 나가지고 그 당시에 소위 환매체라고 하는 단자 자금이 일시에 전부 지급 제시가 됐죠. 네. 환매체라는 것은 그 음을 발행하되 만기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용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음을 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날짜가 기재 안 돼 있으니까 뭐 아무 때라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 자금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갈 수가 없고 일시에 돈이 몰려들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만일에 그와 같은 악소문이 퍼지지 않으면은 만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음은 그대로 단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은 규모의 혹은 쭉 연기돼 나가고 작은 규모의 자금 융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이 전부 다 예,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루 600억이라는 그 교환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결국 12월 27일의 소위 1차 부도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신용이 되고 난 이후에 돌아온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서 의원이 뭐 일이 그렇죠. 하루에 뭐 돈 일이 많이 돌아왔다 이 나를 말은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 아니